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입동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정말 갑작스레 좀 큰 추위가 좀 찾아왔는데요. 파주와 철원 등 일부 지역은 영하로 떨어진 곳도 많았고요. 또 내륙 지방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럴 때 보면 절기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입동에 겨울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이 고사를 또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사와 함께 농사점과 날씨점도 봤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바로 입동보기라고 하는데요. 이 입동보기는 지역마다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두 개가 나와 있으면 그해 보리가 좀 풍년이 든다라고 믿었고요. 또 경남 밀양에서는 입동에 날아오는 까마귀의 흰 배 바닥이 보이게 되면 그해 목화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요, 이 입동날 따뜻하지 않으면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거라는 날씨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날씨점이 맞다면 제주도는 오늘 1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했으니까 올겨울 큰 추위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올겨울 농사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심한 추위 없이 겨울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미나리와 딸기 그리고 파프리카입니다. 네, 이 시간 가락동도 정말 추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네. 자, 지금 분위기 어떤지 좀 미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경화 팟캐스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간 생생한 가락동의 모습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답게 지금 스튜디오 안은 좀 그냥 훈훈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가락동은요, 정말 오늘 입동답게 정말 겨울의 문턱이잖아요. 몸이 좀 이렇게 으슬으슬 떨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가락동에 반입된 농산물들의 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도 전반적인 농산물들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날씨 때문일까요? 전반적인 오늘의 경매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네. 가까이 오세요. 아니 근데 확실히 이제 목요일에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바뀌었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근데 오늘은 날씨 때문일까 유난히 양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 같거든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는 이제 하우스 작물 외에는 노지는 거의 이제 작물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네.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금요일이란 말이죠, 변호사님. 눈에 띄게 어떤 농산물들의 반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일까요? 지금 11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김장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나 그다음에 이제 양념류로 해가지고 미나리, 갓, 이제 반찬과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쪽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11월 이렇게 접어들면서는 우리는 김장에 대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고요.
배추 시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른 농산물들 시세도 고스란히 반영을 다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배추가 고단가다 보니까 김장을 많이 안 담그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일단 네. 먹긴 해야 되는데 우리 김치를. 네, 예. 먹긴 해도 이제 조금씩밖에 안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양념류로 들어가는 게 이제 쪽파나 네. 미나리 이런 게 이제 대파 이런 것들이 시세가 조금 더 다운됩니다. 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추 양이 많다 보니까는 좀 미나리도 좀 고단가 형성하고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한 1, 2만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세가. 아, 맞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양념 채소죠. 이제 배추와 함께 김장할 때 양념 채소로 들어가는 채소 역시도 이제 동반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념 채소의 대표적인 오늘의 주인공. 미나리입니다. 네. 미나리 소식은요,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준비되는데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정확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시황 알아보기 앞서서요. 일단 지난주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 품목 중에서 전주 대비 좀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주간 주요 품목 거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래된 우리 농산물 중에서 가격이 좀 눈에 띄게 오른 품목은요. 감자 수미 품종 그리고 대파, 미나리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크게 눈에 띄게 오른 품목은 바로 오늘의 채소인 미나리였습니다. 15kg 묶음 기준으로 전주 평균 64,443원에서 11월 첫 주 97,07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이었나요? 네, 같은 기간에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많지는 않았는데요. 적상추와 당근 정도가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적상추가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4kg 상자 기준으로 전주 28,968원에 거래됐었는데 11월 첫 주에 들어서면서 28,839원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1월 첫 주 가장 눈에 띄게 오른 채소가 감자 수미 품종, 대파, 미나리였고 또 반대로 시세 하락한 품목은 적상추와 당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합세를 좀 유지한 품목도 있었을까요? 네,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채소는 무와 양파였습니다. 무는 20kg 상자 기준으로 해서 전주 평균 19,746원에 거래됐었는데 11월 첫 주에도 26원으로 큰 가격 차이 없이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장은 입동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하던데요. 아마도 이번 주말 김장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채소 시황은 좀 김장 채소 위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일 1,621톤, 과일 가채 715톤, 일반 채소 5,089톤 반입됐습니다. 총 7,426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337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먼저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05.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12.3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93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8,800원, 최저가 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7,300원대 평균가, 오늘은 거의 8,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5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2일에 9,800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는데요. 이 가격이 11월 4일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가격 8,4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오늘은 조금 회복하면서 8,8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9,900원이었고요. 평균가 6,94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 보겠습니다. 오늘 398.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52.7톤 반입됐고요. 어제와 물량 비교했을 때 5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 20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9,52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9,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1,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2만 원 아래로 지금 평균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506원 가격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4일 가격 19,8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틀 만에 2만 원을 넘어서면서 11월 6일 가격 21,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섰죠. 오늘 가격 2만 원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평균가 17,35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부추 보겠습니다. 오늘 69.5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4.9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2,15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50원, 최저가 1,8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538원이었는데요. 오늘 2,1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84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5일 2,800원이었고요.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틀 후에 300원 정도 더 붙으면서 어제 가격 3,1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다시금 오늘 떨어졌습니다. 2,850원입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450원 기록했고요. 경남 고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682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파 보겠습니다. 오늘 344.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55.4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쪽파 보겠습니다. 10kg 태풍 기준 평균가 37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3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42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4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좀 떨어지면서 11월 5일 가격 32,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점으로 다시 상승으로 바꿨죠. 오늘 가격 보시면 43,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예산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3,000원 기록했고요. 보령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4,85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갓도 보겠습니다. 오늘 58.4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1.8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청갓입니다. 25kg 상품 기준 평균가 38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7,000원대였는데 오늘 가격 많이 뛰었습니다. 3만 원이 넘는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3,58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1월 6일까지 하락세였습니다. 6일 가격 25,8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어제 또 큰 폭으로 뛰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2,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시 21,15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고양시는 25,933원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25,400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500원, 평균가 역시 고양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5,9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53.2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3.2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9,77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8,9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9,100원대 평균가, 오늘은 9,700원대로 어제보다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653원 가격 올랐네요.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지금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격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9,778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나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1,5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시흥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90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미나리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나리 미나리 소식인데요. 자, 김장철 맞이하면서 미나리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요. 네, 어서 오셔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미나리 경매사 고창섭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경매사님을 딱 보면은 미나리 생각밖에 안 나요. 저 멀리서. 저 멀리 가락동 그림자만 봐도 오늘 어떻게 미나리가 어느 정도 들어왔나. 그나저나 아직까지 좀 반입 전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볼 수 있는, 특히 이경화가 먹을 수 있는 미나리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지금 한 8시 반 그때부터 미나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경매 시간이 저번 달까지는 9시 반이었는데 지금은 10시 반으로 늦어져 가지고요. 좀 미나리가 늦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은 경매 시간조차도 뒤로 이렇게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 지방 하주들을 생각해서 경매 시간을 1시간을 더 늦춰가지고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1시간 경매 시간이 뒤로 이제 늦춰지면서 오늘 이경화를 보여줄 미나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재고가 지금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맞죠? 예, 네. 재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작부터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경매 분위기 지금 김장철 맞이하면서 미나리는 참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김장철 시작하다 보니까는 뿌리 미나리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쪽이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는 네. 김장하려고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배추 이렇게 썰고. 누가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 어느 동네 살길래 밖에 나와가지고 김장 준비를 해요?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주민들은 아주 풋풋하게 정을 나누면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본격적인 철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리 된 분위기는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양은 한 어느 정도 지금 지난주 대비 뭐 좀 많이 늘어났을까요? 예. 지난주 대비 한 3톤 정도 더 늘어가지고요. 지금 한 52톤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입 52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그렇게 반이만 얘기하는데 부끄러우세요, 경매사님. 우리 만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경매사님. 네. 3톤 가까이 지난주 대비 양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나리가 지금 잘 반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미나리 하면은요, 예전부터 뭐 봄 미나리, 봄철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이제 네. 워낙 뭐 시설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중에 이렇게 꾸준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시세인데 뭐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양은 늘어났지만 시세는 지금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김장이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주말에 이제 김장을 담아서 갖고 올라오는 시세가 시골에서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시세가 많이 뜁니다. 어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나리 시세가 10단짜리 기준으로 해서 한 45,000원까지 나왔습니다. 45,000원. 오, 좋은 시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좋은 시세죠. 네. 그 자- 좀 뭐 포대 미나리랑 뭐 박스 미나리랑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네, 같이 한번 짚어주세요.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장철에는 거의 이제 돌 미나리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시세가 보합세 정도.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만원 이쪽저쪽에서 나오고요. 좀 평균적인 시세는 한 7, 8,000원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지난주보다도 훨씬 좀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스 미나리는 그대로고요. 네. 포대 미나리만 한 5천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5,000원 가까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세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지역들에서 미나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제 부산 지역하고 전주 지역이 한 50%, 거의 한 60% 정도 들어오고요. 부산이 한 25%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15% 정도. 돌미나리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서 거의 한 100% 가까이 90%, 95% 정도 가까이 들어옵니다. 네. 경기도 쪽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그렇게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재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제 뭐 전주, 뭐 나주 이쪽 지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회사님. 산지 작황 지금 상태는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산지 작황은 나주나 전주 쪽은 이제 나주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는 좀 웃자람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대공 자체가 가늘어가지고
좀 식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뿌리 미나리 보니까는 전주 쪽에 그제 갔다 왔는데 대공도 좀 붓고 대공이 살도 좀 붓고 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살이 그렇게 붙었어요. 예. 대공이 좀 굵어가지고 좀 괜찮아졌고, 근데 이제 부산 쪽은 어제 들어온 물건을 봤는데 너무 이제 좀 씨알이 가늘고 대공이 가늘고 좀 짧습니다. 이게 10월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태풍 영향 때문에 미나리 역시도 지금 완벽하게 좋은 이제 포미의 미나리가 지금은 좀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네. 경매를 워낙 잘해주시니까요. 네. 부정 안 하시네요. 이 미나리가 사실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미나리하면 아이고 봄이 왔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게 미나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리는 계절마다 양이라든지 시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예. 네, 언제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양이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3월에서 4월 그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김장철에 포대미나리가 또 양이 가장 많습니다. 11월 달에서 12월 초까지. 그 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는 봄에 좀 양이 많고요. 겨울에 이제 또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제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또 가장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이 시기 이맘때 12월 초까지가 우리 미나리 시세가 가장 또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으면서 동시에 또 양도 풍성하게 좀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시세 받아가는 요 시기에 아무쪼록 좀 철저하게 우리 농가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김 회사님. 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나리 시세를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스 미나리 지금 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보니까는 좀 안개도 좀 많이 끼고 그래가지고 병기가 좀 많이 돌더라고요. 병기 돌면은 미리서 조금 손질을 해서 병기 부분을 갖다 좀 걸린 것은 좀 바로 잡아서 올리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미나리 이제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뿌리 미나리 지금 현재는 뿌리 미나리가 좀 시세가 좋습니다. 대공 좀 굵은 걸로 해서 잘 선별해서 갖고 오시면은 고단가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줄기가 좀 굵어야만이 김장철에도 좀 사랑받는 그런 미나리의 포미인 거죠? 예. 너무 굵어도 안 되고요. 적당히 굵어요. 무조건 굵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로 접어질수록 이제 미나리 시세는 더 좋은 흐름을 탈 것 같고요. 김장철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미나리 시세는 제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팟캐스트 이경아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요,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3, 4월까지가 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마다 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심해지면서 이제는 집안에 공기청정기 두는 게 필수가 됐고요. 네. 또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량도 정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늘 가방에 좀 구비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보장하는 미세먼지 보험까지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 걱정과 불안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기승일 때 먹으면 좋은 식재료가 바로 미나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나리에는요, 각종 무기질과 또 비타민,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요, 미세먼지를 통해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또 해독 작용을 통해서 우리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특히 미나리의 독특한 향을 내는 이 정유 성분은요,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에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미나리 향도 좋고 맛도 좋아서 네. 언제 먹어도 좋지만 겨울에는 또 이런 효과를 내세워서 농가에서는 마케팅에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품목 주간 거래 동향과 또 경매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과채 품목도요. 최근 거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한 품목 어떤 품목일까요? 네,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바로 수박입니다. 이 수박은 8kg 기준 전주가 18,798원이었는데요. 여기서 21,691원으로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품목 어떤 품목이 될까요? 네,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5kg 상자 기준으로요, 전주 평균 13,002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11월 첫 주에는 11,552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고 내린 품목도 지금 한 10% 내외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큰 시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과일과채 품목들이 보합세를 형성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배 신고 품종과 사과, 부사 등은 좀 큰 등락폭 없이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박부터 보겠습니다. 16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6.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0.31톤 정도 줄었습니다. 수박 10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6,746원,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는 36,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35,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1,339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흐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기간 중 가장 낮았던 가격 올해 26,267원이었는데요. 이 가격도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간격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6,746원,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최고가 44,000원, 평균가는 23,7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감입니다. 20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3.6톤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18.38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8,196원, 최고가 23,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18,196원, 어제는 18,935원이었네요. 어제보다 739원 떨어졌습니다. 네, 감 대봉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금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24일 가격 24,951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8,0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진주시가 32,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나주시가 높네요. 17,74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멜론입니다. 34.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5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9.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멜론 5kg 중품 평균가는 16,794원,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5,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16,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이죠. 1,166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1월 5일 16,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르면서 7,000원 정도 올랐죠. 어제 가격 2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21,000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사과입니다. 212.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93.8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8.5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사과 로얄 부사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14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24,448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아주 소폭 떨어졌습니다. 334원 떨어지면서 평균가 21,114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지금 11월 2일에 37,00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래프는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64.8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18.4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46.4톤 더 많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8,271원,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이고요.
자, 어제 18,924원, 오늘은 18,271원입니다. 어제보다 653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토마토 5kg 특품 기준입니다. 11월 5일 가격 18,000원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급상승했습니다. 32,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또 뚝 떨어졌습니다. 그 가격 오늘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오늘 가격은 19,00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최고가는 가장 높았네요. 19,000원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정읍시가 높습니다. 17,51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딸기 23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볼까요? 15.16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딸기 장이 품종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5,340원,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는 3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33,000원대였는데요. 오늘 35,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 흐름 보였네요. 1,849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입니다. 11월 2일 48,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 3일 기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1월 5일 32,000원까지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8,000원 정도 올랐네요. 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딸기 장이 품종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35,340원 평균가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합천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는 44,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38,0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설향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3,651원, 최고가 4만 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32,705원이었습니다. 오늘 33,651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오른 모습인데요. 946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최고가입니다. 지금 11월 2일 같은 경우 55,0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장이 품종과 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5일 3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또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5일 기점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만 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10월 16일 같은 경우 지금 보셨다시피 69,000원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등하락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까지도 그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최고가 45,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는 담양군이네요. 29,62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딸기는 원래 이제 봄을 알리는 좀 네. 대표적인 그런 과일이었는데 요즘에는요 제철이 좀 겨울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겨울 딸기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맘때 출하를 시작하는 우리나라 이 품종 설향이 개발되고 많이 보급이 되면서요. 이 딸기의 제철도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과일 과체들이요. 일본 품종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딸기는 당당하게 종자 국산화를 이뤄낸 품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딸기는 원예 작물 중에서 생산액이 가장 많고 농가 소득이 높은 주요 작물인데요. 하지만 2005년 당시에는 국내 재배 품종의 90% 이상이 육보나 장이 등 일본 품종이었고 2006년 한일 간 로열티 협상 당시 연간 30억 원 내외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R&D 추진과 또 농정 협업으로 2016년에는 딸기 국산 종자인 설향의 자급률이 무려 93%를 달성했습니다. 네, 딸기는 품종 국산화를 통해 로열티
로열티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량은 과거에 재배됐던 일본 품종인 장희, 육보와 비교했을 때 품질과 수확량, 재배 용이성 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장희와 육보 품종을 재배했던 농가 대다수가 서량 품종으로 빠르게 품종을 좀 대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사례만 저희가 보더라도 우수한 우리 국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좀 새삼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엔 특별한 마을에서 재배하는 딸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봉화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근무하는 황종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마을에서 특별한 딸기가 재배된다고 하는데 마을의 이름이 산타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좀 어떤 마을인지 알려주시죠? 네, 산타 마을은 소천면 군천마을을 산타를 테마로 조성한 청정 마을입니다. 백두대간 협곡 열차의 시발 지점인 군천역이 있는 이곳은 산타 열차 및 산타 레일바이크 운행 등 연중 다양한 체험 행사와 각종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겨울 산타 마을이 개장됩니다.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봉화의 산타 마을에서 최근 같은 이름의 딸기 품종이죠. 산타 품종을 재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타 딸기 재배 사업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지역 특화 시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타 딸기 재배 사업은 체험형 시덜 딸기 스마트팜 조성으로 산타 마을의 관광 자원과 농업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서량 품종과는 또 다른 품종인데요. 산타 품종은 좀 어떤 품종인지 알려주시죠? 네, 산타 품종은 성주 참외 과채류 연구소에서 배양과 서량을 교배 탄생시킨 신품종 딸기입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치밀해서 씹는 맛이 일품이고 다른 품종에 비해 당도가 높고 저장성도 우수해서 수출까지 가능한 품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타 품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반적인 토양 재배 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연작으로 인한 연작 장애를 피하고 노동력 절감 및 체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설 수경 재배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융합 환경 제어 장치, 무인 방제기 등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재배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산타 품종 및 딸기 재배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산타 딸기를 우리 산타 마을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농촌과 관광을 연계한 농촌 관광마을이 도시민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봉화의 산타 마을도 지역 마을의 큰 소득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03.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1.9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1.43톤 증가했습니다. 노랑 파프리카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2,27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5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1,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22,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742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5,5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이 가격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이 25,500원에 형성돼 있었는데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고흥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4,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진주시와 강진군이 23,000원의 최고가 기록했네요. 평균가 중에서는 강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1,946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고흥군이 2만 원에 가까운 19,980원의 평균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빨간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2,088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2,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이지만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일이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19,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틀 만에 6,000원이 더 붙으면서 11월 4일 가격 25,000원까지 최고가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11월 5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어제부터는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고흥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3,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철원군과 전주시 덕진구, 김제시가 모두 같은 가격이죠. 2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김제시가 가장 높았네요. 21,5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전주시 덕진구와 고흥군이 모두 2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렌지 파프리카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2,50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거의 25,000원에 가까운 평균가였습니다. 24,99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22,000원대로 평균가가 낮아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48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11월 4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4일 가격 보시면 25,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어제부터는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과 고흥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3,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강진군과 김제시가 22,000원, 진주시는 18,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네요. 자, 평균가 중에서는 김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2,000원의 평균가였고요. 이어서 강진군과 고창군, 고흥군이 모두 2만 원대 평균가, 마지막으로 진주시는 16,597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파프리카 경매 상황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 생생한 파프리카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듬직하신 우리 경매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워낙 파프리카 하면은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이제 소문이 자자합니다. 파프리카 하면 최영석이다. 그만큼 정말 파프리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물심양면 뛰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그냥 소문이 자자해요. 맞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네. 자, 지금 사실 파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김장철 접어들면서 모든 채소들이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을까요? 지금 김장철 같은 경우는 김장 관련된 채소들의 시세들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채류 같은 경우는 또 김장 채소와 반대적으로 소비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파프리카한테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김장 시즌에 항상 파프리카 시세가 많이 하락 생성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사들이 부끄럽죠, 본인 얘기하고. 예.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사들이 예, 잘해서. 대형 유통업체와 이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 반입량은 한 30% 정도 증가했지만은 소비는 안정적으로 원활히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요. 지금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비롯해서 파프리카 경매사님들이 경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파프리카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뛰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네. 지금 예전과 그 가락시장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저희 서울청과 같은 경우는 반입량을 물건을 보내주신 대로 이제 그냥을 팔았지만은 지금 산지 상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물량 증가 시점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와 긴밀하게 움직여가지고 판매 촉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긴 하락세도 더 안정적으로 하락하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경매를 하는데요. 경매사님,
경매 분위기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매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반입량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 대비 좀 양은 큰 차이는 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파프리카는요. 오늘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일까요? 예, 오늘 반입된 게 한 103톤 정도 반입돼 있고 뭐 시세는 뭐 상위 30% 물량 같은 경우는 한 평균적으로 5kg 기준으로 2만 원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요. 요 파프리카 지금 반입량과 시세를 봤을 때 이 정도 가격과 반입량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물량이 겹치는 시점입니다. 강원도에 이제 끝 물량들하고 뭐 전라 경상도 이런들의 해물량들이 겹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좋은 게 좋은 상품과 안 좋은 상품이 구색적으로 다 갇혀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딱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서두에 짚어주신 대로 이제 지난해 대비 올해는 반입량이 한 30% 가까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30% 가까이 사실 양이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시세가 또 많이 하락할 법도 한데 파프리카는 하락폭이 지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김장 시즌에 유통업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입량 증가량 대비 소비가 좀 원활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농가들 입장에서도 뭐 시세면에 있어서 크게 나무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요즘 조금 떨어진 시세를 가지고도 워낙 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조금이나마 좀 작년 못지않게 좀 시세가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예. 네, 현재 좀 어떤 지역들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철원 지역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전년과 비슷하게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동기작 출하 물건인 전라 경상도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전년과 다르게 올해 조기 정식 물량들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년 대비 뭐 30% 정도 전라 경상도 이런 상품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시세는 단연적으로 뭐 출하 물건인 전라 경상도 이런 상품들이 뭐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했게 지금 나오는 파프리카가 지금 주 시세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강원도 철원 이게 지금 마무리 거의 다 된 거죠? 예, 지금 잡기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네. 철원 하면은 사실 워낙 아이고 춥다 이런 좀 느낌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영석 경매사님이 군 생활을 철원에서 하셨잖아요. 예,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영하 4도까지 온도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예, 오늘 아침에 영하 4도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철원 지역 상품들은 이제 가온을 안 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상품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지금 뭐 철원 지역이 이제 마무리지만은 워낙 오늘 입동이 이제 맞이하면서 영하로 좀 뚝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품질 영역도 고스란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철원하면 이 시기에 군생활 좀 떠올리자면 어때요? 좀 어떤 때였어요? 좀 11월 철원 그때 그 시절. 제가 12월 근번인데 그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철원 가가지고 그때 코털이 온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 코털이 오는 지역이 철원이에요? 그럼 11월부터 코털이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11월 후반부터. 그래서 아무래도 코털이 계신 분들은 철원에 겨울에 가실 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추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프리카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품질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품질면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얘가 지금 어디서 온 애예요? 그러면 얘는? 예, 동기작 지역입니다. 전라도 물건입니다. 예. 동기작 지역이고 보면서 품질 한번 좀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중도메인들이 선호한 상품들이 일단은 신선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뭐 날씨가 좋으니기 때문에 색택이 거의 한 95% 이상 발현이 돼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도 만져봤을 때 단단해야 되고 마지막은 꼭지 부분입니다. 꼭지가 신선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한눈에 봐도요.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이제 한동안 좀 품질 안 좋을 때가 좀 있었잖아요. 예, 언제였죠 그때가? 품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지금 뭐 추위가 왔을 때 온도가 낮아가지고 뭐 강원도 철원 상품들이 결로 현상이 나가지고 과피가 갈라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좀 상품이 좀 안 좋았었죠. 예. 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요. 이게 무슨 모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정말 좀 좋은 상태의 파프리카가 현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붉은색이 가장 인기가 있는 파프리카죠. 색깔 예. 중에서는. 네. 예, 소비자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상이 지금 빨간색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파프리카면은요, 이제 조리를 해서 먹기보다는 먼저 잎보다는 눈으로 먹는 채소가 아닐까 싶어요. 빛깔이 너무 곱잖아요.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 채소들은 그 맛보다는 소비자들이 눈으로 먹는 경향이 매우 네. 높죠. 눈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지금 현재 경매사님 중도민들의 구매력도 좀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평년과 다르게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원활히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소비도 원활히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원활하게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데는요.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열심히 파프리카를 위해서 특히 소비 촉진을 위해서 뛰고 있는 누구의 덕이라고요? 예. 좋은 물건 보내주신 농가의 덕이죠. 아까 경매사 덕이라면서요.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요. 우리 파프리카를 열심히 잘 키워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농민들 많이 계십니다. 네, 금요일인 만큼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 시세 상승 좀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좀 전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파프리카 경매 업무를 15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란 이 품목은 소비자들한테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입니다. 사치제인 품목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시장 구매를 하지 않으면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높은 상품이죠. 생산자분께서는 판매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울청가를 믿고 무조건 저희 서울청가를 믿고 뭐 직거래보다는 저희 서울청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무조건 시장 시세가 올라야지만이 농가들도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직거래 단가도 또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 뭐 재배하셔가지고 직거래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서울청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농가분들이 안정적인 시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 지금 좀 감동받았어요, 경매사님. 역시 정말 추운 지역, 정말 철원에서 코털이 얼 정도로 군생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 파프리카를 경매하는 이 마음 자체도 너무 좀 든든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예. 말 그대로요. 분산출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가락동으로 모든 파프리카 다 올려보내주시면은 시세만큼은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이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이상 파프리카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석 경매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산지에서 안 든든해할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 아주 같습니다. 강렬합니다. 네, 네. 네. 자, 파프리카는요, 이 원산지가 중앙 아메리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파프리카 종자 씨앗을 구입해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때부터 약 20년간 파프리카 종자 같은 경우는 수입에 의존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에 국산 파프리카 종자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농가에 보급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수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파프리카 종자가요, 3.75g에 45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가격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종자 개발과 훌륭한 품질의 파프리카 생산이요,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파프리카 수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상남도인데요. 오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철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는 파프리카 수출로 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인데 올해 고성과 하동에서 지금 파프리카 첫 수출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고성군에서 4.6톤의 파프리카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고성은 지난해에도 2,960톤을 수출해서 65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이번 해에도 파프리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파프리카 약 550톤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한 후에 11월 1일 1차분인 15톤을 선적했는데요. 이번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중순까지 약 650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출 효자 품목이다라고 좀 자랑할 만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본에 주로 수출을 하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최근 한일 관계 영향으로 일본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다행히도 수출이 무사히 수출길에 올랐고요. 네. 앞으로 수출 규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 그 동남아시아 등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파프리카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경남 수출 파프리카 전진대회가 또 개최가 됐다던데요. 네, 이번에 개최된 경남 수출 파프리카 전진대회 행사는 우리도 신선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수출 의욕을 고취하고 일본 수출 규제 대비와 중국 수출 준비를 위한 농약 안전성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기술 교육, 그리고 수출 유공자 표창과 회원 간 단합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자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농업인의 건강과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 특강을 비롯해서 수출 농산물의 농약 사용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했고요. 도내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경남 수출 파프리카 전진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이제 파프리카라고 하면 한국산이 최고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파프리카면요 선명한 색깔이 또 정말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요리에 올려도 더 아름다움을 더하는데 색깔에 따라서 맛과 효능도 또 다르죠. 네, 맞습니다. 자, 가장 흔하게 먹는 빨간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캅산틴과 또 캅소르빈 색소 때문에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주름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네, 상쾌한 과일 맛이 나는 노란색 파프리카는요, 황색을 띠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루테인이 눈에 좋은 성분이란 건 다들 아실 텐데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요, 바로 루테인입니다. 우리 눈을 보호하고 또 눈의 노화를 개선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렌지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은은한 단맛이 특징인데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피부 미백과 탄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생산과 또 판매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까지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랭지 배추입니다. 한 포기 중품 평균가는 4,196원, 최고가 4,980원, 최저가는 3,98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평균가 어제보다 53원 더 올랐네요. 고랭지 무도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829원, 최고가는 3,160원, 최저가는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42원 떨어졌습니다.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72원이네요. 최고가는 1,450원, 최저가는 73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7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066원입니다. 최고가 4,260원, 최저가는 1,53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002원으로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658원,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네요. 돼지 목살은 1,623원, 어제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입니다. 5,479원으로 어제보다 좀 많이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니까 네. 벌써 겨울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주말인 내일은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지금 예보돼 있는데요.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비가 좀 자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비 맞게 되면 또 감기 바로 올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또 가방에 우산 미리 좀 챙겨두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11월 11일은 뭐 다른 날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각종 농산물의 할인 판매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농민의 날로 검색하셔서 좋은 혜택들 받으시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농업인의 날은요 가래떡 데이기도 합니다. 트렌드를 아는 분들이라면 초코과자 말고요 가래떡으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구마와 포도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